안녕하세요. 자, 해외 선물은 우리의 삶과 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방송. 자, 해외 선물의 지식을 쌓는다의 해적의 김성준입니다. 말씀하세요. 전 안녕하세요. 해적. 저는 선장 역을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네, 일단 저희는 EBS 투자증권의 해외 선물을 담당하는 직원이라는 점, 지식을 건네드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자, 우리 김성주 차장님, 저희가 이전에 해외 선물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것들의 기본적인 이제 국제 유가 시장에 대해서 한번 또 다뤄봤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가격 흐름을 서로 저희가 이제 어디가 맞다라기보다는 어디가 나는 어느 쪽으로 갈 것이다라는 이제 단순한 저희의 생각인 거죠. 주장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랬더니 이제 또 게시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전화가 와서도 또 이제 문의를 합니다. 성주 차장에 맞췄느니 성준 차장에 맞췄느니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방송에 일단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취지가 뭡니까? 이 해외 선물을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무엇이 있냐? 가격이 빠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냐? 서로 각자의 위치에 서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근거를 바탕으로 이제 가격 흐름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이제 대립이 될 수 있지만은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솔직히 가격에 대한 근거가 이제 정확하게 뭐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방향이 더 힘이 몰리는 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물이란 거는 말 그대로 심리적 게임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그 방향으로 아무래도 몰리게 아예 뭐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저희는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제시할 때 어떤 이유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지, 왜 오르냐, 왜 빠지냐, 그거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쌓는 거예요. 지식을.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저희가 사라, 팔아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사라, 팔아 말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 테이퍼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금값, 뭐 상품 가격도 둘째치고 일단은 미국의 달러. 예, 돈을 풀었던 거를 갖고 와야 되니, 네, 쓸어 다시 정부가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니 수급에 대한 영향도 있을 거고, 달러는 모든 상품의 기초 베이스가 되는 달러와 그게 다 상품이고, 뭐 모든 게 뭐 우리나라 환율부터 영향을 안 미치는 데가 없다 보니 전 세계 모든 경제 및 이제 뭐 원자재 가격, 뭐 생필품 가격 다 아주 밀접하게 갖고 있는 게 베이스가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달러 가격이 어떻게 갈 수가 있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저의 입장은 오늘이 이제 촬영이 17일 95점 후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95대 후반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느냐? 100포인트? 우리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100 한번 갔다 왔죠. 이제 작년 3월 이제 코로나 대박 터졌을 때, 빵 터졌을 때 103까지 갔었나? 사상 최고치였죠. 그때 100 넘었으니 갈 수는 있다 하는데 너무 간다. 물론 그 당시에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너무 간다 이건. 그래서 저는 지금 현 시점에 95, 96포인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상 유지가 어떻게 보면 90 한 초중반, 뭐 93, 4, 5, 6% 포인트. 테이퍼링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충격 완화를 최대한 덜 받게 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많이 깔린 것 같아요. 그다음 그것도 있고, 사람들이 받으면 저희도 뭐 감기 많이 걸리면 면역력 생기잖아요. 약 많이 먹어도 면역 생기고. 그렇죠. 지금 뉴스나 어디서나 다 연준 의원들 나오면 다 테이퍼링 한다, 뭐 한다, 인플레이션이 높다, 뭐 금리 인상 언제 한다. 매일 들어요, 매일. 매일 들어요, 매일. 조금이라도 특히 뉴스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빠지지 않는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심리적으로 지금 그래, 인플레이션 높아, 물가 높아, 금리 인상 하겠지? 그런가 보다. 어차피 이왕 한번 갔던 100포인트 왜 못 가냐?
못 가란 법이 어딨어. 거기에 지금 충격 완화를 덜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미국이 역대급으로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그렇죠. 역대급, 사상 유례 없는. 이전에 이제 미국의 그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유럽발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돈을 풀지 않았어요. 이렇게 돈을 풀었던 적이 처음인데 이걸 갑자기 이제 돈을 다시 미국 정부가 가져간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충격 완충 장치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상당한 심리적인 충격이 굉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 생각엔 일단 그래요. 근데 이게 금리 인상이 네. 테이퍼링 한다고 금리 인상 바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금리 인상 언제 할 줄 몰라. 내년 6월쯤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빠르면. 테이퍼링과 제가 금리 인상은 다르다고 일단 항상 분리를 봐야 돼요. 그럼 두 개는. 테이퍼링은 지금 돈을 일단 계속 풀고 있는 거 풀는데 예를 들어 시장에 내가 월 100불씩 풀었던 거를 50불만 푼다. 50불만 푼다. 점점 줄여나가는 거예요. 일단 다 계속 풀긴 푸는 거예요. 그 금액을 줄여나가는 거지. 근데 금리 인상은 돈 푸는 걸 딱 멈추고 오히려 수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국도 금리 올렸잖아요. 네. 먼저 선반영을 시켰죠. 그러면서 지금 은행들 난리잖아요. 대출 받으려고 하면 금리 올라가지고 네. 뭐 전체 대출 받기도 네. 힘들어, 뭐 하기도 맞아요. 힘들어.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하면 조기 금리 인상을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고통을 느끼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연준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이미 한번 겪었어요. 제가 한번 요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달러 인덱스의 10년치 차트예요. 10년치 차트. 앞에 보이시는 볼 수 있는 이 두 부분은 처음에는 미국의 금융위기, 두 번째는 유럽발 금융위기.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가격 흐름이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 안전자산이라는 의미로 갖고 있기 그쵸? 때문에 가격은 또 위로 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이 이제 1차 양처거나 2차 양처거나 3차까지 했죠. 3차까지 쭉쭉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가격이 오르는 걸 이제 찍어 눌렀죠. 하지만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이제 마무리가 됐을 때 점차 이제 미국이 기준 테이퍼링을 하고 2013년 8월에 일단은 버냉키가 잭슨홀에서 해서 이제 금리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그렇죠. 하고 그 단어를 처음 썼으니까. 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점차 미국 달러가 그럼 치솟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국 금리가 2019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대 2.5%까지 그렇죠.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 인덱스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100포인트까지 거의 100포인트 수준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또 다시 미국이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실제로 다시 집권을 하면서 이제 약달러 정책을. 약달러 정책을 진행을 하죠. 뭐 인프라 확장 하면서 돈을 계속 막 풀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달러를 많이 풀다 보니까 달러화가 굉장히 많이 약화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 약화가 되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사상 유례 없는 이 코로나? 작년 이제 벌써 이제 2년째가 됐죠. 이제 그렇네. 작년 1월 달부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제 소식을 접하면서 미국 달러가 다시 또 이제 치솟기 시작합니다. 방금 이 부분이 작년 3월. 우리 작년 3월 달에 나타난 103포인트까지 올라간 사상 유례 없는 달러 인덱스 가격이 올라갔던 거. 이거는 왜 올라갔냐? 금리 인상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무서우니까 안전자산. 자산을 산 거지. 이 달러 인덱스는 이 보시는 분들이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미국 경기가 좋을 때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럼 달러 인덱스 같이 올라가겠죠. 반면에 경기가 안 좋아. 불안불안해. 그때도 또 달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안전자산. 결국은 최고의 안전자산은 현금이에요. 현금 중에서도 이제 달러. 네. 미국의 채권, 뭐 아니면 금 이런 것들이 있다 하지만은 결국 세상에서 가장 나를 안전하다고 이 불안해 뭐 경기가 불안하고 세상이 불안할 때 나를 안전하게 나중에라도 어떤 일이든 쓸 수 있는 게
현금이다 주머니 보니까 현금 있으면 조금 주머니 현금이 안전하잖아. 제일 중요하다 보죠. 그러니까 전쟁이 났는데 금괴를 이렇게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현금은 솔직히 어느 정도는 들고 다닐 수가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달러의 가치가 상당히 이제 오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마지막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국의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올해 초부터 이제 테이퍼링 이슈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이야기가 막 나올 때 하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다시금 오르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 거의 96포인트까지도 다 올랐어요. 오늘 아까 지금 17일인데 아까 회사에서 보니까 96 넘었더라고요. 96이 넘었었죠. 살짝 넘었었더라고요, 지금. 96에서 97, 98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일단은 수급, 일단은 11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저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30년 내 맞죠? 30 몇 년이죠? 32년 내 최고인가요? 31년 내 최고인가? 6.2%. 6.2%. 네. 그 전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0.5였어요. 0.5. 0.5 올랐는데 6.2 그러니까 상승분이 물가가 무지막지하게 올랐던 비싸다. 얘기예요. 네. 물론 저는 이제 우리 김성 차장님 아까 저한테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 물가가 오른 이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이요. 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원인이 있다고 해서 저는 일단은 그래도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우리 차장님은 이 달러 인덱스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는 이유는 분명히 열이면 열다 달러 가치는 오른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렇죠. 여기서 빠질 수는 없고 네. 인간적으로 빠질 수는 없고 네. 근데 저는 과도하게 올랐다. 한 97, 98까지 갈 수는 있겠지만 네. 결론은 연말에 빠진다. 연말에는 솔직히 지금도 이미 11월 연말부터 12월 네. 한 달 반? 미국이 다음 달에 FOMC가 있는데 안 올릴까요? 기준금리를? 다음 달에 올린다? 에이. 말이 좀 안 에이. 됐다. 제가 조금 이제 오버를 조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달에 네. 이미 연준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별개다. 이미 말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뭐 내년에 올릴 거다라고 뭐 사람들끼리 얘기만 하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어. 대신에 근데 인플레이션은 또 걱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높은데 어저께 소매 판매가 나왔잖아요. 네. 그것도 또 3개월 연속 지금 사람이 돈을 써요. 근데 물가가 높으면 심리적으로 돈을 안 쓰거든요. 물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써. 소비 심리 여전히 강하다는 거죠. 여전히 강해.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내가 돈을 쓸 수 있어. 네. 조금 더 물가가 올라도 여력이 여력이 된다. 된다. 그렇게 또 다르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 다음에 네. 달러가 아까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안전자산은 오르는데 지금 주식이 올라, 미국 주식이. 그 참 아이러니예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12월 되면 다들 산타랠리 하잖아요, 이제. 산타랠리가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산타랠리긴 하지만은 저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하는데 전 어제도 뉴스에서 이제 화이자 2차까지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은 의료기관 종사자가 뚫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뭐 내용들이 해가지고 충분히 많을 거예요. 확대가 상산이 되면서 사망자 수가 또 급격히 늘어난다 하면은 이 얘기가 또 조금 저는 달라질 수 있다.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많이 보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시장 자체를 물론 그래서 이제 제 주식을 항상 못 산 이제 제가 사고 싶은 주식을 못 산 사람이니까 더 빠질 거야. 여기서 기다리다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못 사는 편이긴 하지만은 우리 차장님은 그러면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수가 저는 무조건 이제 과거 거를 안 볼 수가 없으니 네. 산타랠리는 무조건 온다. 그러면 지수는 어떻게 보면 그냥 위험 자산이다. 그렇죠. 그럼 사람들의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당연히 커지니까 주식이 오르고. 네, 맞아요. 뭐 기술주로 중심을 많이 오르겠지만 네. 그러다 보면 안전자산에 대한 돈이 글로 빠지지 않을까?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미국 달러가 오른 거에 대해서 거기 있는 돈들이 채권에 들어간 돈, 달러에 네. 들어간 돈, 그런 안전자산에 들어간 돈이 위험자산, 즉 증시 쪽으로 많이 빠지면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 차장님 그건 어떡하세요? 지금 원자재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미국만 볼게요. 선적된 거를 못 내리고 못 싣고. 상황이죠. 네. 그렇다 보면 이게 빨리 풀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미국 정부 뭐 바이든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 항구 쪽에는 이제 물류를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이제 뭐 고위 간부들이나 네. 만나서 보면 뭐 100% 해결책은 나오진 않겠죠. 네. 근데 그나마 뭐 지금 일주일 동안 배가 선박되어 있는 거를 3, 4일로 줄인다. 네. 이런 것도 있고 지금 뭐 벌금도 낸대요. 네, 맞아요. 3일인가 4일 넘으면 하루마다 100불인가 뭐 네, 벌금까지 네, 낸대요. 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동량에 대한 이제 그런 병목 현상은 이슈가 이제 많이 사그라질 것이다. 좀 줄어들면서 원자재 가격이 솔직히 저는 저번 달에 원유 얘기할 때 네. 진짜 85, 6, 7, 8은 진짜 순식간에 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올라. 저도 조금 한 82분까지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70%까지 빠지더라고요. 정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거기서 지금 가격은 더 이상 못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 그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수요가 줄어든대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 그렇죠. 나라들은 뭐 선진국들에 비해서 돈이 없으니 네. 쉽게 못 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요를 좀 줄이고 공장 12시간 돌릴 거 10시간만 돌리고 그러니까 수요가 좀 주니까 아무래도 저번 달에 비해서는 원자재 가격을 조금 잡아준 것 같아요. 아, 그런 이야기도 또 분명히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은 지금 원자재 가격의 문제였던 병목 현상이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이 된다. 근데 그 실제 지금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지금 나서곤 있어도 병목 현상이 많이 호전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1월 초에 8일인가 있었죠. 그 지방선거. 네. 거기서 거의 공화당이 뭐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승리를 지금. 많이 했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화당의 대표 주자 전 미국 대통령인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제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에 압도적으로 지금 공화당이 1등으로 그렇죠. 40%가 넘는 퍼센트를 지지를 한다 하더라고요. 다시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트럼프 자체는 달러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전에는 강달러는 원치 않았던 그렇죠. 친구고, 그리고 뭐 지금 바이든도 솔직히 마찬가지지만은 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았던 달러 현상이 지금 그러니까 강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이 된 상태고 이미 96%를 간 것 자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가격을 하단을 누를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차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여기서 이제 계속 사람들이 말하면 미 연준에서 이제 파월도 시작해서 계속 고인플레이션 골프제도 말은 해요. 네. 근데 저는 쉽게 미국만 매파적으로 갈 수 있을까? 혼자. 지금 그렇죠. 미국은 그나마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코로나가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고 있는 일단 것 정부 같고. 발표하는 거는 그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은. 유럽은 난리 났고 네. 유럽은 그래서 뭐 유로 미달러 대비는 뭐 거의 최저치 찍고 있고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 강한 매파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 왜냐면 지금 BOC 같은 경우는 아니 BOE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중앙은행은 자기네들은 지금 이제 더 비둘기적으로 갈 거다. 네. 더 소극적으로 갈 거다라고 네네. 실제로 말도 했고 네. 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달러에 오를 수 있는 저는 반대 역할로 반대 생각을 유로화랑 달러 인덱스 자체가 이제 여러 위험 자산 통화를 이제 구성을 해서 이제 대비해서 만들었는데 유로화가 40%가 넘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반 이상 있어요.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유로화가 더 떨어지면 그것도 달러가 오를 수 있는 뭐 또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차장님과 저는 반대 국부로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슈인데 이거를 같은 이슈를 서로 다르게 볼 수가 있는 해석하기가 거죠. 다르니까. 이게 되게 저는 이렇게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차장님은 이제 반대로 이제 떨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경제를 보는 부분에서는 특히 통화 아니면 지수 부분은 한번 꼬고 더 꼬고 나서 가격 그렇죠. 흐름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책으로 보고서 공부하던 그거랑은 많이 다르죠. 실제로 살아있는 게 진짜 뭐 정치도 살아있는 생물하지만은 경제만큼 살아있다는 거를 저희는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람들 중 나는 머리 써서 2번 읽고 왔는데 누구는 더블 써서 3번 읽고 와. 네, 그렇게 해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점은 인식을 하시고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은 현재 가격 자체를 갈 수 있는 거는 일단은 96불까지도 오늘 뚫었기 때문에 다음 저항선 레벨 자체가 전 한 98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차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눌러주는 힘이 꾸준히 나올 거다. 97 정도까지 뭐 이미 96포인트 넘어섰으니 네. 97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거기서 한번 위에서 누르면서 약간은 차익 실현? 차익 실현. 이 차익 실현 물량을 또 무시하지는 못하죠. 항상 급하게 올랐잖아요. 네, 급하게 오른 오르면 것만큼 급하게 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 저는 번에 말 그대로 이익본 매수 포지션에서 이익본 매수자들은 다 청산을 하겠죠. 그다음에 한번 털고 가는 게 연말이잖아요. 외국 애들은 연말 때 놀잖아. 그렇죠.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 애들은 실제로 갖고 있는 포지션을 상당 부분 정리를 빨리 합니다. 정리해요. 또 네. 12월만 들어가도 네. 서서히 정리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저희랑 연결된 해외 브로커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도 이제 포지션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미결제 잔고 자체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최대 지금 어제 이제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된 거 보고 저는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가 저는 확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보진 않아요. 그래서 더 안 좋게 봐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딱 오면은 다 와. 다 와. 뭐 에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뭐 다 와.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그냥 완전히 안 좋은 거 때려 맞아서 그러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비관론주의이기 때문에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관론주의이기 때문에 금리를 그럼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은 더 빨리. 그러면 그리고 달러는 더 위로. 조기 금리 단행이 요거는 시장에 충격을 상당히 저는 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들 빠르면 6월, 7, 8, 9 그 딱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사이에 다들 올린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기서 한두 달만 빨라져도 시장의 충격은 충격은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빨라질 거예요. 그럼 또 빨리 올리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릴 여력이 또 있어요. 그쵸. 그것도 또 생각을 해야죠. 일단 예상치로는 6월 달에 한 번 올리고 그리고 9월, 12월 중에 한 번 더 올릴 것 같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현재 0.25에서 0.75까지 일단은 연준에서 뭐 급하게 올리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뭐 이전에는 뭐 금리를 미국이 코로나 때도 내리면 상한선에 1%, 1.25 막 이렇게 1%를 내렸으니까. 막 내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올리는 거는 점진적으로 일단 올린다는 것도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조금이라도 올린다는 자체가 시기가 조금 빨라짐에 따라서 충격파는 저는 상당히 클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장님은 100포인트, 맥스 100, 맥스 100. 맥스 100까지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97 갔다 다시 95. 이 3포인트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달러 인덱스에는 한 2포인트가 굉장히 크거든요. 진짜 커요. 네, 진짜 크기 때문에 진짜 크니까. 지금 보시는 분들 달러 인덱스를 한번 차트를 길게 늘려뜨려서 한번 보시고 미국의 금리가 이제 변동됐던 부분까지 같이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제가 오늘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던 이 차트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궁금한 게 있다? 전화 주시면 되고. 네, 그러면 안내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우리 차장님 저희가 달러 인덱스 일단은 미국의 지금 이슈의 테이퍼링을 갖고
저희가 달러 인덱스를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이제 다음 시간은 저희가 해적의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요소수 이야기가 최근에 이야기도 많고 금에 대한 이야기도 많아요. 요즘 돌반지가 다시 33만 원이 넘었다 하더라고요. 한돈에. 그런데 금 이야기를 해보다 간단하게 뭐 요소수 이야기를 해보다 하면 그때는 다음 시간에 그렇게 다음 촬영은 저희가 PD님 저희 사무실에서 하죠? 네. 저희가 정상적인 복장을 입고 다음번에는 눈을 한번 가리고 와볼게 한쪽 눈을 그렇게 해서 뭔가를 그렇게 한번 해볼게. 지금 농산물로도 얘기할 게 많아요. 지금 소맥도 올라가지고 뭐 막말로 농심에서 라면 가격 오른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뤄볼지 그건 저희가 조금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걸 좀 더 확대되는 걸로 이야기 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김성주 차장님 자기는 97 좋아. 나는 100 조금 99 난 100 저는 100까지도 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보시는 분들은 저는 이렇게 100까지 간다는 이유가 이러이러하다. 성주 차장은 맥스 올라서 그 정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1% 맥스 안 그러면 이거보다 유지가 된다라는 거를 왜 이유를 이제 정확하게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주 차장 오늘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제 저희는 사무실에서 인사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해적의 좋아요, 구독은 잊지 마시고 저희는 이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